서울의 한 학원에서 미국 간호사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빈자리 하나 없이 빽빽하게 자리를 채운 이들. 전현직 간호사이거나 간호학과 재학생들입니다. 강사 설명이 끝나자마자 구체적인 질문들이 쏟아집니다. 받는 기간이 길다고 하면 인정을 못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번에 ICU 경력은 1년이 조금 안 되는데 열시노에 신청할 수도 있나요? 이제 발표들을 보면 미국 간호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을 취득한 다음 NCLEX라는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2월 달에 지금 간호대를 졸업을 해서 그 미국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상태입니다. 이제 보통 경력이랑 영어 실력을 되게 중점적으로 보셔가지고 그 두 개를 준비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간호사로 꽤 경력을 쌓은 30대 중반 간호사도 미국 취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직 간호사시고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차? 저는 한 12년 차. 나는 아직 늦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데 내가 지금 미국 가서 100% 만족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채워질 것인가가 되게 양가 감정? 약간 갈등이 되는 거예요. 많은 간호사들이 미국행을 꿈꾸는 이유는 뭘까요? 취재진은 미국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강수연 씨를 화상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4년 반 정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 온 지는 4년째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여러 가지 병원 거쳐서 지금은 뉴욕대 병원이라는 곳에 정규직으로 정착을 했습니다. 외국에서 살아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는 수연 씨. 4년차 미국 간호사인 지금은 어떤 하루를 보낼까요? 지금은 출근길을 영상으로 찍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탈의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유니폼을 항상 입고 출근을 하고요. 그리고 제 근무 시간은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이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버스를 타고 출근을 합니다. 하루 12시간 근무, 만만치 않을 듯한데요. 긴 하루를 위해선 역시 모닝커피가 필수겠죠? 드디어 길고 긴 12시간의 시프트가 끝나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약간 피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 시프트인데요. 그래도 주 3일째니까 좀 할만한 것 같아요. 주 3일을 근무하고 4일을 쉬기 때문에 하루 12시간 근무를 버틸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스케줄을 간호사가 자기 스케줄을 자기가 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여가 생활을 즐기기에도 정말 좋고 제가 다른 플랜을 짜기에도 굉장히 좋은 방식이에요. 직장인의 중요한 관심사인 급여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주마다 리빙 코스트가 다르고 생활비가 다르고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임금도 천차만별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제 뉴욕시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지금 한국 간호사 평균 연봉이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저는 그거에 4배를 받고 있고요. 한국보다 많이 받아도 비싼 물가를 감안하면 남는 게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뉴욕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생활비도 비싸고 집세도 비싸고 아무리 미국이 돈이 많이 벌어도 생활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모이는 돈은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거는 정말 한국이랑 똑같이 개인의 씀씀이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정말 잘 모으는 친구는 이민 온 지 2, 3년 만에 본인 혼자서 집을 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월급의 대부분을 월세와 쇼핑과 이런 외식에 쓴다든지 이렇게 정말 달라요. 높아진 급여와 삶의 여유도 좋지만 미국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일 자체에서 느끼는 만족감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의사에게서 수직 관계 그걸 느껴본 적이 없고요. 왜냐하면 저희는 같은 하나의 팀이에요. 그리고 서로 하는 일이 정말 다르고 업무가 분업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부딪힐 일이 전혀 없어요. 간호사는 정말 환자 케어에 관련된 일만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지난해 미국 간호사 면허 시험인 NCLEX에 응시한 국내 간호사는 모두 2,634명. 2020년 198명에 비해 무려 13배나 증가했습니다. NCLEX에 응시한 국가별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꾸준히 세계 5위 안에 들 만큼 응시자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30대 간호사 선생님들, 그러니까 경력이 있는 경력직 선생님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분명한 추세는 갓 대학을 졸업하거나 또 연차가 많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국 널스를 뽑는 이유는 미국의 간호사가 절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경력이 많은 간호사를 선호하겠죠. 그런데 미국에는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이 병원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의료기관들이 간호사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력이 없는 경우라도 미국을 갈 수 있는 거죠. 수연 씨에게 왜 한국을 떠날 결심을 했는지 물어보니 3교대로 이루어지는 열악한 근무 환경을 먼저 꼽았습니다. 한국은 그러니까 최소의 인원으로 모든 일을 다 시키려고 하니까 비용 절감 차원에서 뭐 오늘은 낮 근무를 했는데 또 내일은 밤새는 근무를 할 수도 있고 밤새는 근무 후에 몇 시간 자지도 못했는데 또 바로 낮 근무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들어서 이거를 이제 평생 직업으로 삼기에는 조금 힘이 들겠다 싶었어요. 간호대를 갓 졸업한 취준생은 이른바 태움으로 불리는 엄격한 조직 문화가 싫어 미국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실습을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업무적으로 너무 강도가 높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나오시기도 하고 제가 막 그렇게 좀 강인한 성격은 아니기도 하고 좀 눈물도 많아가지고 좀 힘들 것 같다? 여기서 오래 일은 못하겠다. 근본적으로 한국 병원은 노동 강도가 센 편입니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평균 환자 수는 16명으로 미국, 일본의 2~3배에 달합니다. 1대5를 절대 넘지 않고 넘을 수가 없고 그리고 보통 1대4를 봐요. 그런데 환자 수가 2배가 되면은 사실 업무량은 3배, 4배가 되는 거거든요. 업무량이 이렇게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따른 뭔가 정서적인 안 좋은 영향도 서로에게 끼치지 않을까. 간호사를 의사의 보조 인력 정도로만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과 자기 성장이 어려운 현실도 직업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10년 이상 일을 해봤잖아요. 근데 10년 전의 간호계와 지금은 똑같아요. 발전이 별로 없어요. 간호사는 그냥 약간 의사들 뒤에서 서포트나 해주는 그런 존재다. 약간 천대하는 그런 느낌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해외 취업은 물론 개인의 선택이지만 애써 키운 인력이 빠져나가는 건 우리 의료계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학생들, 졸업생들이 엔클렉스 RN을 봐요. 붙어요. 말하자면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니까 경력 간호사가 자꾸 떠나면 신규 간호사를 티칭을 못하고 그 사람이 경력 간호사가 됐을 때 또 다른 신규 간호사들을 교육할 그런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간호에 대한 서비스의 수준이 질이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신규 간호사 10명 중 6명이 취업 1년 이내 병원을 떠나는 현실을 개선하지 않는 한 간호사의 해외 유출은 계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제도적으로 이제 간호법 내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그다음에 환자와 간호사의 비율에 대한 것도 명확히 해서 전국이 표준화된 그러니까 서울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대 2고 지방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1대 10 이건 아니라는 거죠. 한국과 미국에서의 근무 경력이 거의 같아진 수연 씨에게 다시 한국에 돌아올 계획이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안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민 초반에는 조국을 떠났다는 것에 대한 약간 회의감이 약간은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쉽게 떠나버리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살면 살수록 이곳에서 제가 조금 더 행복하다는 거를 느꼈고 다시 그 한국 조직 문화에 섞여서 일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좀 화가 나는 소식입니다. 전해주시죠. 예,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인데요. 방금 환자에게 뺨을 맞았습니다라는 이 간호사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간호사라고 밝힌 A씨는 통증에 민감한 70대 환자가 소독을 하는 도중에 아프다며 뺨을 때렸다고 이 자괴감이 심하게 든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A씨는 다들 대체 어떻게 견디는지 모르겠다면서 자신도 성격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듣지만 이 생활을 계속하면서 성격이 변하는 것 같아 스스로 두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같은 일이 또 일어났을 때 웃으면서 대처할 수 있을지 고민이라며 맞고도 웃는 게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는데요. 이 A씨의 사연에 누리꾼들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며 응원과 또 격려를 함께 보냈습니다. 네, 간호사님 조금 더 힘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 더 보기, 뉴벨 더 시간입니다. 간호사 4명 중 1명은 최근 반년 사이에 의사로부터 직장 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연구팀이 간호사 1000명한테 물었더니 의사에 의해서 직장 폭력을 당했다고 대답한 간호사가 246명, 4 중 1명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장 폭력에는 의사의 물리적, 언어적 폭력 모두 포함됐는데요. 이 물리적 폭력으로는 의사가 화를 내면서 병동을 돌거나 병원 물건을 발로 찼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습니다. 언어적 폭력으로는 의사가 강압적인 어조를 사용했다고 답한 간호사가 무려 82%에 달했습니다. 이 외에도 반말하거나 소리를 지르고 간호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대답한 비율도 높았습니다. 실제로 몇 년 전엔 경남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도 넘는 폭언을 해왔다는 폭로도 나왔습니다. 경남 창원에 있는 경상대 병원입니다. 이 대학병원 의사가 수년간 간호사들에게 인격 모독이나 망신 주기식 폭언을 퍼부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 지난 2020년입니다. 이처럼 녹취에 담긴 폭언은 일부였습니다. 간호사 상당수가 공포 분위기에서 이런 폭언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소연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소리 지른다던가 그런 말들을 하면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무섭고 떨리고 지금까지 자기가 그만두게 만들겠다는 애들이 한 명씩 오고 있거든요. 걔가 나가면 또 다른 한 명이 그렇게 하면 꼭. 이런 사실이 드러나자 해당 교수는 지난 2020년 2월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 대학병원의 또 다른 의사도 간호사들에게 욕설과 폭언 등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는데 과거 간호사를 폭행해서 이미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선 이렇게 의사가 가해자일 경우 피해 간호사들이 용기 내서 신고하는 경우는 드문 걸로 나타났습니다. 별일 아닌 척 넘어가거나 재발하지 않도록 조심했다면서 소극적인 행동을 보인 간호사들이 이렇게나 많았던 겁니다. 적극 나서도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는 이유가 컸습니다. 한편 같은 간호사들끼리도 폭력을 경험한 경우도 꽤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 간호사 간 폭력은 다 타버릴 만큼 괴롭힌다는 이른바 태움이라는 말까지 생길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찍어 웃으면서 뭐 하는 거야? 약간 이런 거 머리 뭐 이렇게 하고 뭐 생각은 있냐? 뭐 머리는 왜 달고 다니냐? 무릎을 잡고 제가 신규 때 거기도 대답을 못했고 너한테 아니야? 이런 것도 모르겠는데 너 학교에서 몇 명이나 있냐는 거. 태움으로 불리는 간호사 사이의 괴롭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간호사들도 나왔습니다. 조문은 우리 병원 사람들은 안 받았으면 좋겠어. 지난 2019년 1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서 간호사의 죽음 이후 꾸려진 시민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서 간호사는 직장에서 커피를 타다 질책을 받고 동료 직원들의 괴롭힘과 욕설에 시달린다며 가족들에게 하소연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앞서 2018년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 아산병원 고 박선욱 간호사에 대해선 병원 내 괴롭힘, 태움으로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 신입 간호사가 괴롭힘을 당한 뒤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수사 결과 한 선배 간호사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사실이 일부 확인돼 지난 1월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